안녕하십니까. 2023년 2학기 연암대학교 3학년 심화과정 특수동물학 5주차 강의인데요. 특수동물 보정 및 마취 수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 마취는 일반적으로 이런 보정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슴을 인공 수정을 하기 위한 거나 이런 데 쓰여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로 인공수정이나 치료 또는 약물 투입 이런 걸 위해서 어, 보증이 필요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또는 멕시코 이런 큰 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를 뭐 2,000마리, 5,000마리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데요. 이럴 때 2,000마리, 500마리 이런 마리수가 생길 때 이런 큰 운동장 가두리에 치워놓고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사이에 이제 수의사나 인공수의사 들어가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지 또는 정면으로 갈지 결정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 이렇게 하는 것도 쉽게 분리나 용이 일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동물, 소나 또는 말이나 대량 두수의 관리를 위한 보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인공수정이나 임신 진단을 위해서 염소 보정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소를 개체 관리, 그다음 개체에 대한 임신 진단이나 인공수정이나 치료 또는 제각 또는 발톱 관리 이런 데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보정틀이 있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콧뚜레 및 코잡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소나 말 또는 이렇게 사슴 이런 동물들은 이 코 비경에 이렇게 비경이 굉장히 얇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얇은데요. 여기를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콧뚜레를 끼우면은 여기에 줄을 걸면은 그 동물을 쉽게 어, 이동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뚜레에 이런 것들을 링을 꽂고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코링에 줄을 매거나 후크를 이렇게 달아서 줄에 하면은 그 동물을 이동시키거나 할 때 유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임시적으로는 코잡이 이렇게 해서 이런 코잡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염소에 있어서는 분만 내장 산출 휠이 있는데요. 1년 365일 이렇게 쭉 있고요. 이제 가운데 휠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배일, 염소는 150일인데요. 인정기간이 150일 후에 분만 내정이 그 이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휠을 만들어서 돼지나 소 이런 데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이렇게 당당한 보정은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할 때 이렇게 동물이나 사람들 이렇게 포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서로 신뢰가 되어지면은 몸을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렇게 포옹이 이루어지죠. 이런 것처럼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보증을 하려면은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사랑의 보정법으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옷을 입고 또는 옷을 벗고 이런 비닐 안에 들어가서 공기를 쭉 빼내는 걸 해가지고 공기도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다. 일본에서 유행 중인 위험천만한 커플샷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닐에 사람이 들어가서, 두 남녀가 들어가서 윤활유를 사용해서 비닐에 마찰이 없도록 하고요. 커플이 나치똥은 준비된 의상을 입고 비닐에 들어갑니다. 원활한 컨셉으로 포즈를 취한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비닐 안에 공기를 싹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진공 상태가 되자마자 계획된 구도에서 따라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사진은 10초 안에 두 커트를 만들 10초 안에 두 커트를 해서 찍어냅니다. 그리고는 바로 공기가 주입될 수 있도록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지만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필요하면 이렇게 뭐 도전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조금 위험하다고 여기집니다. 조류 보정법은 이렇게 다리를 잡고 날개를 잡거나 또는 날개를 서로 교차하거나 또는 날개를 교차한 날개를 이렇게 줄을 묶고 다리도 줄을 묶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할 수 있고요. 인공수정을 위한 닭의 보정은 이렇게 날개 쪽지와 머리를 뒤로 하고 다리와 이렇게 후두 이렇게 꼬리, 꽁지 이런 것들 뒤로 해서 여기에 꽁지 밑에 부드러운 틀이 있는데요. 그 부드러운 틀을 살짝 이렇게 쓰다듬어 올리면은 조류가 이렇게 닭이 흥분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해서 그걸 몇 번 반복하면은 인공수정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데요. 인공수정을 위한 보정법은 이렇게 한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닭이 그렇다고 모든 닭이 다 이렇게 정액 채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성욕이 강한 우두머리 닭은 정액이 잘 채취됩니다. 서열이 낮은 닭은 정액 채취가 거의 안 되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에 개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개를 입을 다물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여기에 체를 하거나 약물을 투입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의 보정은 이렇게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품종을 거의 압박붕대로 칭칭 감아서 머리 뒤로 돌려서 감아서 하면은 개가 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놓치거나 해도 사람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 주둥이를 묶고 이렇게 또는 머저리라는 걸 개 입마개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유리할 것을 이겠습니다. 개 보정은 이렇게 한다. 그다음 토끼 보정 이렇게 기를 잡고 토끼는 기가 생명인데 기가 굉장히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그래서 기가 큽니다. 근데 기를 잡고 아랫부분을 슬쩍 들어 올리면 쉽게 움직이거나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할 때는 기와 기와 덩글을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수 구분, 그 다음 토끼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분양하는 게 좋습니다. 토끼를 대량으로 취급할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대량으로 취급할 때는 이렇게 보정틀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량 처리를 위한 토끼 보정틀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토끼를 넣고 목에 걸거나 뒤를 걸거나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으면 목이나 머리나 꽁지를 이 시술자가 채취자가 용이하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정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환경대학에 양토반에 교육을 시켰더만은 토끼 사육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효율적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라는 칭송을 받았더랬는데요. 이처럼 어떤 특정 동물을 다룰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혼자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도 다룰 수 있는 보정틀을 마련해서 하면은 아주 용이하게 혼자서도 처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지 여러분들이 저 동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존을 할까? 합리적으로 보존할까?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목적으로 보존하는 데는 이러한 방법이 좋겠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면은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동물에 대한 그 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친칠라 보름틀인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페럿이나 담비, 쪽제비 뭐 이런 것들 보증할 때는 긴 동물들은 땅을 잘 팔고 하는 긴 동물들은 앞쪽은 이렇게 협소하고 뒤는 넓어서 뒤에 넣으면 바로 도망치려고 이렇게 앞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자기 몸체가 커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부분에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뒤도 이 앞쪽에도 처치할 수 있고요. 뒤에도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페럿이나 담비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다. 잘못 잡으면 칵 물리죠. 그래서 목이 돌아가서 물지 않을 정도로 목 뒤에, 목덜미 뒤를 바로 잡아주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돼지 각종 보존법인데요. 이렇게 돼지는 가장 용이한 게 코어 보정기. 이건 코어 보정인데요. 여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당기면 이 코가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는데요. 돼지 코는 돼지의 입은 여기에 견치가 있습니다. 견치. 위턱에 견치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 gen치 안에 줄을 걸면은 줄이 안 빠집니다. 이렇게 올가미 형태로 줄을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안 빠지게 되는데요. 돼지는 gen치 안에 코 안에 줄을 걸고 당기면은 돼지는 후퇴성이 있어요. 후퇴성. 뭔가 자기가 불안하면은 뒤로 갑니다. 뒤로. 그래서 앞쪽을 당기면 뒤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뻗대는데요. 이 뻗대는 후퇴성을 이용해서 그 뒤에 뻗댈 때 가만히 정지가 되겠죠. 이 줄을 가만히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래서 그 뒤에 엉덩이에 주사를 놓거나 어떤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돼지의 특성을 잘 활용한 보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넘기거나 이거는 이 돼지 뒷다리에 이 관절 안쪽에 묶으면은 관절이 튀어나와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해부에 절개해서 거실을 하거나 또는 다리를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뒷다리를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서해부에 절개해서 음낭을 절개해내는 이런 것들이 거시하기 위한 보존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 뒷다리를 교차시켜서 묶고, 이쪽 다리도 묶고, 이쪽 다리도 묶어서 서로 교체해서 다시 묶습니다. 다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은 풀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 멧돼지 사냥이나 돼지를 조금 근거리 이동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들고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돼지가 못 오니 새끼인데 젖을 잘 안 먹일 때에는 강제 표류를 시키기 위해서 배를 드러내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위로 묶어주면은 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앞다리, 뒷다리 동시에 이렇게 묶어주면은 돼지 일어설 수 없고 그냥 누워지게 됩니다. 이때 새끼들한테 강제 포위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 주둥이에 양동이를 씌워서 목을 걸고 돼지를 뒤에서 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가 용이하도록 몰이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돼지는 이렇게 멧돼지 이거 포획법인데요. 이렇게 큰 드럼통이나 이런 걸 좀 깊이 해가지고 이렇게 원주 원기둥 원뿔형의 이렇게 통을 땅에 파묻고 여기에 막걸리나 소주나 이런 걸 넣고 하면은 멧돼지가 돌아다니다가 냄새를 맡고 여기에서 막걸리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 앞다리하고 이 머리가 밑으로 와 있는 동안에는 뒷다리만 허공에 발버둥 치게 됨으로 해가지고 돼지가 잡히게 됩니다. 이 야생동물들도 막걸리나 술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꽁도 날아가다가 냄새 맡고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푸지르고 앉아서 술 먹다가 취해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꽁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인근 산야에 그런 들판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정법이 있어요. 이거는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기구고요. 돼지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이나 염소는 이렇게 공중에 네 발이 동시에 뜨게 하면은 보정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쟁을 채취하거나 어떤 처치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수정을 위한 양이나 염소를 보정할 때는 이 뒷다리를 위로 하고 머리를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조아서 어깨를 꽉 누르고 뒷다리 들어 올리면은 여기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용이하도록 되어지는 보정법이 되겠습니다. 돼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돼지나 염소 또는 중형 동물들을 이동시킬 때는 뒷다리를 두 개 들고 머리를 앞쪽으로 자기의 전방에 세워서 몰면은 앞발로 그렇게 돼서 자기가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안티키크라고 젖소에 착유할 때 소와 뒷발질을 하면은 젖다는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데요. 이걸 허리에 꽉 끼우면은 이 허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허리가 이 허벅지하고 복부 사이에 거기 들어가는데 이 뒷발을 차려면 이게 이 부분을 콕 팽팽하게 차게 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끼워두면 차면 자기 어, 허벅지 안쪽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해서 만드는 게 이게 안티키커, 그런 돼지 코 보정기. 이거는 돼지 인공수정을 위한 보정기입니다. 돼지는 발정이 하면은 이 부동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등을 누르면은 부동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 돼지 등에 이걸, 걸치면은 부동자세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돼지, 허리에 이걸 꽉 끼우면은, 수컷이 자기 몸의 그 허리를 꽉 끼운 것처럼 느낌을 줘서 암돼지가, 발정한 암돼지가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때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주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끼우고 이렇게 발종 암태를 끼우고 수정을 하면은 암태가 가만히 있게 되죠. 이렇게 이런 보정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처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체 표시법은 이렇게 이가 이렇게 그다음에 돼지, 그다음에 양이나 염소 이런 이각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10, 20, 30, 40, 50 이거는 이제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합니다. 돼지도 여기는 1, 1 여기 가운데가 두 개가 잠깐만요. 하여튼 돼지 이각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돼지를 이렇게 잎표를 안 들고 요즘은 이제 돼지가 전부 타투로 문신으로 이렇게 바로 개체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종전에는 길을 절각을 시켜서 기의 일부를 이렇게 오려내서 입표를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종축 개량협회에서 그전에 종전에 이각을 시키는 그 표시 방법, 입표 방법을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이거는 그 소동물을 키에 콕 찍어서 번호나 이런 것들, 명호나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번호표를 찍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이거는 염소 또는 소 귀에 콕 찍어서 거리처럼 달려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개체 표시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끼, 닭, 그다음에 닭은 이제 주로 발목에
발목에 객지 표시를 하는데요. 조류들은 발목에 하고, 이거는 돼지나 또는 그 실험동물, 쥐, 뭐, 레트, 햄스트링 할 때 이 표를 이렇게 땁니다. 마취법은 주로 이제 블루건에 대한 마취법입니다. 블루건이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 2단, 3단으로 조립하면 되어 있는데요. 블루건은 한 30m 이내에 동물을 이렇게 약물을 투입하거나 마취시킬 때 주로 합니다. 30m 정도는 3개를 다 연결하고, 20m는 이렇게 두 개나 3개, 또는 10m는 한 2개, 5m는 1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마취를 시킬 때 또는 약물을 투입할 때 이용합니다. 주로 사슴 또는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 이렇게 사람이 포획하기 어려울 때 근거리에서 마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야, 마취총에 의해서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취총에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마취용 주사기, 이렇게 찌르는 주사침이 있고, 이렇게 하는 약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닥터가 되는데요. 주사침, 여기 연결하면 여기에 이제 약물을 넣고, 여기에, 적당하게, 이걸 눌러서 약물이 계기에 들어가도록 1cc, 2cc 이제 계량되어진 양 들어가고 나면은 이 뒤에 이 어댑터를 넣고 이 장약을 넣고 또 하면은 이 장약이 표면에 닿으면은 그 압력에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약물이 쑥 들어가게 되죠. 체내로. 이렇게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한 거를 이 마취총 할 때 주사기를 넣고 마취 주사기를 넣고 마취용 주사기를 넣고 아답터를 넣고 여기는 또 장량이 들어갑니다. 장량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장진이 되어진 이 장량이 폭발해 가지고 이 마취 주사기를 밀어냅니다. 팍 쏘게 되죠. 쏘게 되면 이게 이제 쏘아지게 해서 동물체에 탁 맞으면은 여기는 장량이 또 터져서 이 안에 있는 약물이 탁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동물, 중등동 마취법, 마취 전에 전체는 우리 마취약을 투여할 때는 혈관, 정맥주사, 폐하주사, 근육주사가 있습니다. 정맥주사는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요. 수분 이내에 바로 마취 효과가 나타나거나 약효가 나타납니다. 폐하주사는 그다음에 근육주사는 혈관 주사가 조금 늦게 한 30분, 20분에서 30분 후에 10분 내지 40분 후에 마취 효과가 나타나고요. 폐하주사는 여기가 또 더 뒤로 천천히 나타납니다. 1시간 뒤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물을 투입할 때 빠른 효과를 보려면 혈관주사로,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근육주사로,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폐하주사를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 방법이 비휘발성, 마취제로 하는 거는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한 30분 이내에 마취 효과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장기는 한 수시간 오랫도록 마취가 되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휘발성은 단기가 있는데요. 에테르는 단기입니다. 단기.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뒤에서 코에 솜을 대고 마취시키는데, 사실 에테르나 이런 마취법이 그렇게 빨리 마취되지 않습니다. 한 10분, 20분 후에 마취가 되는데요. 마치 영화에서는 바로 막 손만 갖다 대면 마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 단기적인 마취법은 에테르 말고 이런 법이 있는데요. 하여튼 단기 마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취는 사실은 수의사적인 영역입니다. 수의사적인 영역인데요. 교수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재학 시절에는
수의과하고 축성과가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영역을 심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의과 학생들이 축산학과 과목을 듣기도 하고 축산학과 학생이 수의과 과목을 듣기도 하였는데요. 교수님은 그 당시에 축산학과를 다녔지만은 수의학과 과목도 꽤 많이 들었어요. 한 21학점 이상. 그래서 수의학과를 부중할 정도 이상의 과목들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수의학적인 조예가 참 많습니다. 교수님은 그때 그 수의학과, 해부, 수술, 뭐 혈관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그때 배운 그 실력, 그때 실습들이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 방법이 쭉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취는 사실 수의학적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기 동물을 혹시 급하게 치료하거나 뭔가 조치할 때는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나 사슴 이런 동물들을 마취할 때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다음 혓바닥이 반드시 지면을 해서 이 혀에서 이 침이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그 침이 이렇게 목에 기도를 막으면 안 되니까 이 혀를 반드시 어, 몸 밖으로, 입 밖으로 해서 침이 몸 바깥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마취의 보조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나 사선 할 때 이 눈을 가려 사실 안정감을 더 줍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마취 중에 보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다음에 혓바닥을 입 밖으로 내서 땅을 향하도록 해서 침미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소 보정함. 염소를 혈액을 뽑거나 할 때는 염소는 두 뿔을 잡으면은 염소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뿔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사이에 끼우면은 목을 한 손으로 끼우면 두 손을 양손을 겨드랑이에 끼우면 양손이 자유로워져서 이 경정맥을 체결할 수 있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정맥을 체결할 때 이렇게 어깨를 가랑이에 넣어서 꽉 조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제낀 다음에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어, 목을 뒤로 제껴서 이 기도 경정맥이 드러나도록 한 다음에 체열을 하면은 혼자서 체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공수정하기 위한 보정 뒤로 제낄 수도 있고요.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보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선 또는 소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선 보정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양옆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뭐 뼈나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서 완충제들을 이렇게 해서 꽉 조아서 이렇게 하면 이 뒤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중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성화를 하면은 암컷도 사실 중성화 필요한데요. 암컷을 중성화 시키면은 불임 기간이 길어지고요. 필요 시에는 중성을 해지해서 가임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결혼 연령이 늦어서 결혼 전까지 중성화가 필요하고요. 중성화하면은 피임이 가능하다. 중성화 기간만큼 폐기도 늦어진다. 더 자세한 건 설명하겠습니다만, 특히 고양이 암컷을 중성화시키면은 발정기 때, 되게 고양이는 발정기 때 집을 가출하게 되는데요. 가출하기는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돌아오는데요. 물론 아주 가출해서 숲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분실하게 되는데요. 발정기 때. 그런 발정이 오지 않도록 하는 중성화가 필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결 중성화의 실리 공포 이런 것들 인근 같은 경우 내용 보면은 중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교수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중성화액으로 PVA 물을 묻히면은 굳어집니다. 물이 닿으면은 굳어집니다. 한층 부풀어집니다. 씨앗하고 한층은 이렇게 부풀어지는데요. 부풀어지면서 이제 고형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암컷한테 자궁 내에 중성화액을 주입하면은 암컷이 임신된 것을 착각해서 음, 음, 발정이 중지되는 거죠. 생리가 중지되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걸 필요하면 제거하면은 다시 가임인 상태나 발정이 오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컷도 정소에 강력본드나 접착제 또는 괴사 물질을 이렇게 주입해서 수컷도 중성화를 반대쪽 보실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성기능 강화제가 있습니다. 생리科, 병내장 항문제라든지 엄경이라든지 그다음 비아그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특히 우리 동물 쪽에는 수컷의 경우에는 PGF-12가 수컷의 그 성기능을 떨어져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성욕이 많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컷이 이렇게 교묘하게 낮은 경우에는 PGF-12를 주사하면은 한 1시간 후쯤 주사하는지 1시간 후쯤에는 성욕이 다소 높아지는 것을 높아지도록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냥 거세 서해부에 절개해서 음낭이란다 고안을 돌출시켜서 이렇게 뽑아서 잘라내고 이게 직접 척집을 하면은 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세기를 통할 때는 이렇게 거세기를 유착시키면은 절개를 하지 않아도 안에 신경, 혈관, 정관이 절단되어져서 거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거세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좀 더 용이하게 어떤 결찰이나 절단하지 않고도 거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다음 필요하면 절단도 가능합니다. 이 거세기는 절단도 가능하도록 이걸 또 누르면 절단이 됩니다. 절단이 되기 때문에 거세 효과가 100% 확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제 진정을 시키고 마치 진정 효과는 럼푼이 진정 효과를 주고요. 케타민이 마취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럼푼과 케타민을 동시에 이렇게 운용하면은 말이 순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거시하기 위한 그 부분에는 이도케인으로 국소 마취 넓게 시키고 거시를 하면은 말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거시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슴 거시하는 내용인데요. 옛날에 사슴 연구를 할 때 농장에서 어떤 능력이 부족한 수사슴을 좀 거시하는 걸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이, 사슴 수사슴 절각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거시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성을 거시를 하면은 녹용 생산량이 줄어드는지 더 많아지는지 또 성질이 온순해서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류도 거시를 하는데요. 조류도 이렇게 보정을 한 다음에 여기 갈비 제일 마지막 갈비 가운데 그다음에 마지막과 두 번째 갈비 사이에 이렇게 정소가 있습니다. 정소. 그래서 그쪽에 정소를 절개해서 정소가 보이면은 이쪽 부위를 절개해서 정소가 보이면은 정소를 제거하는 포샵으로 뜯어내거나 제거하면은 거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시하는 거는 계획적인 교배를 하거나 또 수컷도 이렇게 고기 품질 좋게 하거나 할 경우에 거시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선 보정틀, 채취형 보정틀을 이렇게 이 얼핏 아이디어를 내서 그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게 설계해서 한번 적용하면 좋겠어요. 이건 염소 분만틀 아직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은 곧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만 이것도 조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필요하면 조립해서 이제 염소가 한 마리 들어가서 분만 일주일 전에 한 마리 들어가서 새끼를 혼자 분만하고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염소 분만 틀이 되겠습니다. 분만 틀도 효과적으로 염소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되게 염소는 집단 사육을 하기 때문에 새끼를 낳으면 새끼 손실이 꽤 많습니다. 꽤 높아요. 잘 죽습니다. 왜요? 다른 어미 염소 또는 육성 중인 염소, 다른 큰 새끼 염소한테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는 그런 그룹에서 제어시켜가지고 별도로 분만틀 안에서 분만하면은 새끼의 그 육성률을 굉장히 더 높일 수 있죠. 안전하게. 그래서 좀 더 크고 이완할 때까지는 이 분만틀 안에서 어미랑 같이 키운 다음에 어미도 이제 다시 임신시켜서 이제 다시 임신 축사로 가고 새끼는 예후되어져서 육성 축사로 가서 키워지면은 새끼의 그 사고율을 거의 줄여가지고 100% 가까이 육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료는 이렇게 해서 설계한 앞에만 들어서겠습니다. 염소 분만틀 보정틀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는 우리 뭐죠 소 스탄춘처럼 염소 머리를 이렇게 넣고 탁 가두면은 염소 꼼짝 못하도록 앞쪽을 스탄춘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소도 보정을 하기 위한 용이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기구 및 수술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술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라운드 리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리더 것들이 있는데요. 라운드 리더 중에도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을 라운드 리더라고 하고요. 끝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앵글 리드라고 합니다. 앵글 리드. 그래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끝이 니들은 가죽을 이렇게 뚫을 때 사용하고요. 동그란 이 형의 니들은 장기나 몸속을 이렇게 봉합할 때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 추락해서 사람을 뭐 아주 위급하게 구할 지경이면은 이런 바늘이라도 이렇게 굽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약간 굽혀서 이런 라운드형을 하면은 이렇게 외상을 푹 봉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어떤 뭐 양칠팔 이용해서 니들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그 환부를 봉합하는 그런 장면이 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음, 메스와 멜스 홀드. 메스가 여러 종류가 있고요. 메스 홀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개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10호, 이렇게 라운드형 메스와 이 메스 홀드, 10호 메스 홀드를 연결해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셉, 혈관을 찢거나 니드를 보정시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형의 포셉, 그다음에 타월을 이렇게 포셉하는 이런 타월 포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후드 절개수 우리가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그 반려동물로 애완을 받는데요. 울음소리 때문에 굉장히 주변을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후드, 목 안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후드를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는 조금만 절반만 절개해도 울음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개, 고양이 또는 사슴은 왜 후드 절개해야 되냐면 사슴도
이렇게 수컷끼리 싸우게 됩니다. 소리로 싸우게 되는데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은 싸우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후도 싸우지 못하도록 후드를 저렇게 하는 게 아주 종록 관리에 유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참고를 보시고 여러 가지 봉합 방법이 있습니다. 봉합 방법. 여기를 꼬매고 또 꼬매고 또 꼬매고 또 꼬매고 또 꼬매고 하나하나 꼬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홀치기처럼 이 하나 묶고 이렇게 묶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지그재그 묶어서 이렇게 뒤에 잡아 당기면은 이게 홀쳐지죠. 여기를 제일 마지막까지 가서 묶고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결합하면은 여기서 끝에 가서 하면은 아주 우수한 봉합이 되겠습니다. 주로 외부 가죽을 봉합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요. 이런 방법 쓰고 그 다음에 내부 장기나 조직을 봉합할 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내부의 봉합을 할 때는 크롬사라고 하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진 실을 쓰고요. 외부에 이렇게 봉합을 할 때는 실크사라고 하는 실을 사용합니다. 이 실크나 크롬사는 굵기에 따라서 호수가 다른데요. 호수가 다른데 그 적절한 호수, 동물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호수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봉합 방법은요. 다시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성 수중란 이식을 한 20년 전에 교수님이 시도를 했는데요. 혼자서 이렇게 마취시키고 복부를 절개해서 자궁을 돌출시켜서 난관하고 자궁을 돌출시켜서 자궁을 관료시켜서 수중란을 혈안하거나 또는 수중란이 해소된 수중란을 자궁에 주입시켜서 이식시키는 이런 연구를 해 이때 혼자서 사슴 한 마리를 마취시키고 복부를 절개해서 수중란을 해소하고 다시 봉합해서 원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약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하는데 30분. 다음에 그래서 10마리 하면은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더 빨리 걸렸죠. 왜냐하면은 마취는 서로 중복이 되도록 해서 수술만 하는 데는 20분, 마취까지 하면은 10분 더 이렇게 소요되어서 마리당 2, 30분씩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수술법은 옛날에 석사 다닐 때 이미 많은 연습을 해서 익혀둔 기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안대학교 특강할 때 링사이드를 제작하는 실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자 진단 키트, 메칠렌 블루 키트를 제작해서 정의 품질을 이렇게 검사하는 또 실습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락사. 우리 축산을 하다 보면은 동물이 각종이 태어나가지고 또 특수동물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할 때까지 어린이 될 때까지는 약 한 20% 정도의 손실을 입습니다. 태어날 때 죽거나 조금 이유할 때 죽거나 조금 커서 죽거나 이러한 폐사되어지는 비율이 평균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축사 주변은 대부분 사체 매장지가 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 이전에 편안하게 죽게 하거나 또는 죽기 이전에 처치를 해서 고기로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죽은 상태로서의 고기는 죽은 상태의 동물들은 고기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병이 아프더라도 죽기 전에 방해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은 고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아파서 죽을 징이 되면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안락사 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락사 시키기 전에 이런 윤리적인 거를 검토한 다음에 안락사 시키는 방법은 공기주의법.
동물의 혈관에 공기를 한 10에서 100cc 또는 200cc를 주입할 뿐이면은 그 동물은 작은 동물은 10cc, 5cc만 주입해도 죽고요. 큰 동물들은 뭐 100cc, 200cc 주입하면은 그 공기가 혈관에 있는 혈액과 맞닿는 부분은 응고가 일어나서 그걸 나중에 돌아가서 심장을 막히게 해서 죽습니다. 대개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죽기까지는 공기 주입을 하면은 빠르게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빠르게 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충격법은 동물의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대개 돼지나 염소 이런 동물들은 우리 220볼트, 250볼트의 전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쭉 전선을 뽑아내 가지고 한쪽은 입에 물리고 한쪽을 이제 그랬다가 직장이나 이런 살갗이 되면은 바로 통진에 대해서 바로 죽게 됩니다. 전기도살법은 이렇게 그 통로에 양날개가 있는데요. 그 양날개가 얼굴의 그 목덜미를 이렇게 조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전기가 통해 600볼트 정도의 전기가 통해가지고 돼지가 바로 죽게 되는 거죠. 돼지나 소가 그렇게 하는 전기 충격법으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주의법은 그 주로 유산 마그네슘이라는 약물을 주로 쓰는데요. 유산 마그네슘은 그 먹었을 때는 설사를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 주사를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죽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유산 마그네슘을 혈관에 10% 용액이나 20% 용액을 혈관에 주사하면은 아주 편한 고통 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안락사 방법으로는 음, 공기로 이렇게 흡입시켜서 할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많이 하면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옛날에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CO2 가스를 주로 쓰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막 해가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지를 도축할 때 CO2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질소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질소 가스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도축된 고기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CO2 가스로 죽이는 것보다는 요즘은 질소 가스로 죽이는 방법이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CO2 가스로 죽이거나 전기 충격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CO2 가스로 죽을 때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교수님 옛날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강의를 하러 갔더니 있는데 그 강의하는 대학의 그 정화조에 아침에 강의를 내가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 일꾼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 정화조 안에 들어가면 위험한데 무슨 장치를 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냥 들어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아니나 다를게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교수님 퇴근을 했는데 그날 그 학교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그거 참 안전 조치를 못 해가지고 사람을 죽었구나. 이 정화조 안에는 이 메탄가스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메탄가스. 그 표면에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메탄가스는 질소가스와 유사합니다. 메탄이 질소 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냥 잠이 오듯이 피곤해서 잠이 오는 것처럼 졸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를 묵게
약간 간접적으로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환경에 처하면은 반드시 메탄가스, CO2가스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안락사, 동물을 죽이거나 또는 안락사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적절하게 활용해서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이렇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죽임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어떠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보정법, 그다음에 마취법, 그 다음에 수술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채팅이나 또는 문자나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교수님이 종합해서 또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충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